대해서도 한번 보고 이제 심리 전반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심리학에서 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제 knowledge acquisi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받아들인 정보나 자극들을 머릿속으로 조작을 하는 과정들을 포함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변형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저장도 되고 그리고 이걸 다시 사용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인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건 논문 하나인데 사실 논문 하나가 진리를 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논문으로 작은 명수로 진리를 만들어낼 순 없지만 이 논문을 보면 그냥 옆에 그 셀폰, 휴대폰 옆에 있기만 해도 이게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고차적인 작업을 수행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을 하고 싶으면 정말 휴대폰도 딱 다 집어넣는 것도 필요하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 인지가 어떻게 일어나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 보면 휴대폰이 여기 놔져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걸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보게 되겠죠.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고 휴대폰을. 그러면 이 휴대폰을 외부 자극을 이렇게 지각을 했어요. 외부 자극을 지각을 하고 그럼 이게 다시 뇌로 들어오겠죠. 뇌로 들어와서 내가 인식은 할 수 없지만 뭔가 휴대폰 자극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처리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처리가 되고 있는 게 자꾸 방해 자극으로 내가 푸는 문제와 휴대폰은 연관이 없으니까 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강아지죠. 이게 개고 얘는 고양이.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여서 아 얘가 뭐지? 그러니까 눈알이 있으면 눈 아래 이제 망막에 맺히고 그 망막이 다시 이제 시신경이 있는 뇌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뒤쪽으로 가는데 시상에 갔다가 이제 뇌로 다시 돌아오는 뇌로 그 시신경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시상이라는 곳을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상이 맺혔어요. 상이 맺히는데 뇌에서 이게 뭐더라? 라고 사전 기억을 가지고 와서 이건 강아지라고 해라고 해석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개입니다. 뭐 강아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요거까지 해서 이게 일련의 인지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거는 피아제의 그 인지 과정, 그러니까 인지 발달에서 나왔던 PPT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걔를 보고 넌 걔야 라고 인지를 잘했죠. 근데 얘를 보고 넌 걔야 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얘네 둘이 자극을 변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얘의 머릿속에는 눈으로 강아지를 이렇게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머릿속에 이 도식이 있는 거죠. 강아지라는 도식이. 그래서 그 도식을 통해서 강아지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뭐 강아지에 맞는 행동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죠.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지 과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지 과정은 뭐 지각, 주의, 기억, 뭐 문제 해결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는 과정이다. 이건 생각을 해보면 됐고 이것도 비헤비어리즘에서 이제 일종의 혁명이었죠. 행동뿐만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혁명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인지가 인지주의 뭐 학습 이론도 만들어지고 인지주의 혁명 이후에 인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지금까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지주의자들은 이런 정신적인 과정도 과학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정신적인 과정도 어떤 특정 행동들을 관찰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 행동 밑에 깔려있는 어떤 인지 과정이 있는지를 해석을 함으로써 연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인지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우리가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학이라는 것은 행동과 그리고 정신적인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심리학적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뇌가 손상이 된 것과 그리고 얼굴 인식 간의 얼굴을 알아차리는 것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안면 실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뇌가 뇌 여기 표지품 자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 돌아가면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이 퓨지폼 자이러스, 퓨지폼 에어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글로는 방추상회, 퓨지폼 자이러스를 방추상회라고 얘기를 하는 요 빨간 부분, 이 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면 얼굴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눈에 맺혀서 요 뒤에 시각적인 시각 자극을 처리하는 이 뒤쪽 후두엽까지 상이 가기는 하지만 정보가 전달이 되긴 하지만 이게 누구인지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만 가능하고 지각, 퍼셉션이 불가능한 상태가 안면 실인증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sensation without perception이라고 돼 있잖아요. 감각인데 감각을 하는 거예요. 뭐 없이 지각 없이 이제 감각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를 봅시다. Not even her own mother's. 이분이 안면 실인증이 있으신 분이고 아까 분홍색 옷 입으신 분이 이분의 어머니세요. In this test, Terry takes a Polaroid picture of her mother. Terry, you just took a picture of your mother, and I want you to take a look at these and see if any of them are the picture you took or not. They mean Now,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researcher Dr. Nancy Etkoff shows Terry several Polaroids with only faces showing and asks Terry to pick out her mother. okay, if you had to guess, which looks to you the most like your mother? Just looking now, you can't tell which one of these. None of these really look like your mother to you. 누군지 못 알아보죠, 엄마가. If you just cut off the face and I just look at the clothes, I can tell you. Okay, do you want me to uncover them? Okay, why don't I do that? I'll uncover them so you can see what they're wearing and other parts of the picture. And see, that's her because the pink and purple shirt. The shirt. You recognize the shirt. 이렇게 옷을 아까 입었던 옷을 그대로 볼 수 있게끔 해주니까 이분이 어머니시다라고 알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안면 실인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극이 눈에 맺혀가지고 이게 후두엽까지 맺히는 이 센세이션의 과정, 감각의 과정은 가능한데 똑같은데 이걸 해석을 하는 퍼셉션의 과정이 결여가 되어 있는 거죠. 특히 사람의 얼굴에 있어서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안면 실인증은.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감각과 지각을 우리가 더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냐면 요거 보이시죠?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사람 얼굴 두 개가 보이게끔 볼 수 있죠. 마주보고 있는 사람 얼굴 혹은 호리병? 이거 뭐라 그러지? 촛대 모양을 보게끔 여러분도 바꿀 수 있어요? 계속 되죠. 변경을 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게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건 보면 감각은 동일한 거죠. 지금. 감각은 동일해요. 얘가 변화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지각을 다르게 하게 되는 거죠. 사람 얼굴을 이렇게 두 개를 보든지 혹은 이렇게 촛대를 보든지. 그래서 감각과 지각의 개념적인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면 실인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근본 귀인 오류 혹은 뭐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건데요. 이거는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귀인 오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어떤 타인의 행동, 특히 잘못된 행동을 많이들 집중을 하는데 타인의 어떤 행동을 해석을 할 때는 그 타인의 내적 특성으로 귀인을 많이 하는 반면 외적 특성에 비해서 더 overestimate 하는 거죠. 내적 특성에. 근데 나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나의 내적 특성보다는 환경적 특성에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오류예요. 이게 실제로 오류인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야. 내가 얘야. 내가 얘인데 어떤 다른 사람이 막 영화관에서 막 영화 한창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 사람 진짜 얘 뭐이? 막 이렇게 생각하니 진짜 별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이 사람이면은 이 사람 자체가 정말 얘는 정말 예의도 없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죠. 아, 내가 차가 너무 밀렸고, 아니면은 뭐 교수가 너무 수업을 늦게 끝내줬고, 아니면은 조별 발표가 정말 너무 늦게 끝나서 이런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라고 귀인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다른, 이것도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잘못을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막, 뭐, 차도 많이 밀렸고, 비도 왔고요, 뭐, 어쨌고요, 내 컴퓨터가 이상했고요, 뭐 이렇게. 그런 현상이 바로 기본적 기인으로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가 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오류인 거죠. 또한 다른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자기 위주 편향이라는 self-serving bias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남이랑 비교되기보다는 우선 나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성공을 하면 그것은 내가 그러니까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것은 외부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객관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own success, 그러니까 그들의 성공은 자신들이 내부적인 귀인 요소로 생각을 하고 내부적인 요소로 귀인을 하고, 그 반면에 실패를 하게 되면 외부적인 요소로 귀인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를 보고 self-serving bias, 자기 위주 편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거를 바탕으로 보면 이거는 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되게 좋게 보고자 하게끔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자기 위주 편향을 보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뭐 어디 스타벅스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복잡하게 주문을 해요. 뭐, 그린티 프라푸치노 주는데요. 저지방으로 해주시고요. 뭐 휘핑 빼주시고요. 뭐 시럽은 한 번 반만 넣어주시고요. 뭐 라이트 베이스로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 쟤 뭐지? 진짜 별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본인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면 나는 되게 나의 주관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뭐 멋진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는 경향들이 있다. 라는 현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볼까요? 이 소리가. The self-serving bias describes the tendency of people to attribute success to themselves and failure to outside factors. In other words, if it worked, it's because of me. If it didn't, it's because of someone or something else. 이거 이해되나요? 어떤 것이 잘 되면 그건 나 때문인 거고, 어떤 게 잘 못 되면 그건 남 때문인 거다라고 잘못된 귀인을 하는 오류를 self-serving bias라고 합니다. 인지적인 오류죠. It's a common type of cognitive bias that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in social psychology. For example, if a person passes her driving test on the first try, she says that it was because she studied hard and she is a good driver. But if she fails, she blames the examiner, the car, the weather, or anything but her bad driving skills. Studies show 여기 이거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한 번만에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러면 성공을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석은 내가 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좀 열심히 해서, 내가 좀 성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 만약에 실패를 했으면 그것은 선생이 진짜 별로라서, 아니면 차가 별로라서, 날씨가 별로라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학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랑 같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통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통계를 잘 몰라가지고, 통계를 되게 모르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통계 가르쳐준 교수 진짜 별로지 않냐? 진짜 그건 별로였어.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실제로 통계를 알려주신 분이, 우리 학교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를 알려주신 분이 잘못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동일한 학교를 다닌 다른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통계를 정말 잘하세요. 통계를 정말 잘하고, 이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통계책도 찾아보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통계 교수가 진짜 별로였어. 책이 정말 괜찮은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통계를 모르는 이 실패 상황을 외부적으로 귀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보다는.
The self-serving bias. Decide what to shop. 요거는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정말 많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Researchers think that it helps protect our self-esteem and reduces hurtful emotions we can't control. Self-control, culture, and emotion all play a role, and we even use it to protect others when we say, "It wasn't your fault, there's nothing you could have done." It sounds innocent, but the self-serving bias can have a great impact on our life because we don't learn from our mistakes, and that we can do something for years without getting better at it. If the driving student admits that she 이거는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영어 듣기 같은데 셀프 서빙 바이어스를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한 실패에 대해서는 외부 기인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실패했어도 내 자존감을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 능력은 괜찮아. 라고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셀프 서빙 바이어스를 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그건 외부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남 탓만 계속 하게 되고 이 남 탓을 한다는 건 남은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든 요소이기 때문에 변화시키려는 의지도 없어지고 그럼 삶의 주인의식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셀프 서빙 바이어스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the self 그리고 요 개념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셀프 서빙 바이어스 하다가 중간에 이제 예전에 교육심리에서 동기 이론을 할 때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자기 손상 혹은 자기 구실 만들기라는 개념입니다. 요건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스트를 일주일 뒤에 볼 거예요. 이게 시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테스트를 보기 일주일 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보려면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질 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실패를 할 게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실패에 대해서는 외적인 변명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성공이 되면 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실패에 대해서는 외적인 변명을 하고 성공에 대해서는 합당한 자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상황을 선택하는 것. 이건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과제를 잘 수행해야 된다. 되게 가치 있는 과제이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풀리 집중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상황. 완전한 집중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상황. 2번째는 그냥 중립적인 상황. 3번째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약간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막 소음도 있고 방해 자극도 있는 상황. 그러면 이런 3 상황 중에 내가 정말로 이 과제를 잘 수행을 하고 싶으면 첫 번째 상황을 골라야겠죠. 근데 자기 손상 혹은 자기 구실 만들기를 하시는 분들은 3번째 상황을 많이 고른다는 거죠. 자신의 미래 성취에 장애를 부과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예를 들면은 요런 학생들이죠. 막 일부러 떠들어요. 나 오늘 시험이 나 어제 완전 놀았다고. 완전 친구들이랑 완전 놀아서 시험 볼 시간 하나도 없고 나 오늘 시험 3개라고 막 이렇게 떠드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타인한테 그걸 알려야 돼요. 내가 이 시험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라는 거를 알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죠. 타인이 자신의 능력을 낮게 보는 게 두렵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제로 정말 많이 놀고 정말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 놀고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학교 시험 치러 안 오거나 정말 시험이 겹쳐서 볼 시간이 없는 애들은 정말 고개를 파묻고 공부를 하고 있죠. 시험 전까지 막 이렇게 어둠의 기운을 막 뿜기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은 타인이 자신의 능력이 없다고 지각을 하는 게 두려워서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그럼 자기 손상이라고 얘기합시다. 셀프 핸디캐핑. 자기 손상과 셀프 서빙 바이어스. 그리고 아까 말한 근본 기인 오류, 펀더멘털 어트리뷰션 바이어스랑 이 3가지 개념이 어떻게 비슷한 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동 기억 상실이라는 건데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3살 때까지 애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3살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일드후드 암네지아는. 넘어가도록 하고
뭐 심리학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됐는데 실제로 정말 과학적으로 실험 심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은 비렐름 분트라는 분께서 실험실에서 어떤 자극에 얼마의 속도로 반응하는지를 먼저 측정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과학적인 실험 방법들이 점점 더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심리학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죠. 뭐 굉장히 이거보다 또 더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행동주의적 관점, 그다음에 생물학적 관점, 주관주의적 관점, 그리고 심리 역동적 관점, 인지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인지적 관점에 대해서 열심히 살펴볼 예정이고, 행동주의적 관점은 관찰 가능한 행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죠. 그리고 뭐 biological perspective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행동이라든지 정신적 과정의 하에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과정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고, subjectivist perspective 같은 경우에는 이 개개인 한 명 한 명에 초점을 맞춰요. 이 한 명 한 명이 개인적으로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하고 하는지에 더 집중을 하는 관점이 이제 subjectivist perspective가 되고, 심리 역동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그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역동이라든지 무의식적인 그런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이 하위에 깔려있는 무의식적 메커니즘, 기작에 관심을 두는 관점이 심리 역동적 관점이고, 그리고 인지주의적 관점은 앞으로 계속 볼 정신적인 과정들에 관심을 두는 거죠. 멘탈 프로세스에 관심을 두는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심리적 연구, 심리학에서 연구를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연구를 한다는 것은, 우선 리서치를 한다라는 것은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죠. 이 가설은 무엇이냐? 가설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뭐라고 할까? 테스트가, 그러니까 어쨌든 검증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statement that can be tested. 우리가 실제로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주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가설입니다.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가설을 테스트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과학적인 방법이란 뭐 많겠지만 뭐 2개만 뽑아보면 바이어스 돼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예를 들면 봅시다. 내가 A라는 약과 B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약이 좋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A라는 약을 먹으면 키가 큰데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을 이렇게 모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딱 보고 키가 큰 사람만 A로 모으는 거죠. 키 큰 사람만 A로 모으고 키 작은 사람은 B로 모아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편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오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편향되지 않게끔 실험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가설에 좀 더 이게 더 페이벌 하게끔, 어떤 가설에 좀 더 되게 뭐랄까, 좀 더